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80 컨트리 클럽 비리 속보부터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80 컨트리 클럽의 불법 미인가 회원권에 대해 대구시의 미온적인 대응이 비판의 도마에 오르자 대구시가 태도를 바꿨습니다. 대구문화방송에서 관련 보도를 하고 문제가 불거진 지 한 달 만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신병철 기자입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소유 80 컨트리 클럽은 30년 가까이 운영해온 불법 미인가 회원권이 대구문화방송의 취재로 드러나자 지난 8월 대구시에 합법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2000년 관련법 개정으로 회원 모집이 자율로 바뀌었으니 기존 미인가 회원권을 합법적인 회원권으로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법 개정 이전에 준공된 골프장은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비상식적인 주장입니다. 대구시는 관련 보도가 나간 지 한 달 만인 어제 80 컨트리 클럽에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한 계획대로 안 되면 또 우리가 나중에는 행정 처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80 컨트리 클럽이 시정 명령을 끝까지 따르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골프장 영업 등록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시정 명령에 따르면 미인가 회원권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현 시세로 5,300만 원 정도인 미인가 회원권은 종이 조각이 될 위기에 놓인 셈입니다. 530여 개의 미인가 회원권은 시세로 최소 280억 원이 넘습니다. 당연히 소유자들의 큰 반발이 예상됩니다. 80 컨트리 클럽과 회원권 거래소 등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대구시의 시정 명령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80 컨트리 클럽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어 이번 사태는 지루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대구은행이 비리 고리를 끊겠다며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쉽게 마무리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은행 사회이사회 의장이 반발하면서 DGB 금융지주 김태호 회장과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보도에 양관희 기자입니다. DGB 금융지주 김태호 회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은행 사회이사들이 개혁에 반대한다면서 비판했습니다. 최근 발표한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기자들에게 설명하며 반대하는 은행 사회이사들을 겨냥했습니다. 김 회장 발언이 나온 지 불과 9시간 만에 대구은행 사회이사 김진탁 의장은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지주사가 발표한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이 조직 독립과 자유를 해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 대표이사 추천을 지주회사 및 자회사 최고 경영자 후보 추천위원회가 맡으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도록 한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회이사 추천을 주주 등 외부에서 맡고 인선자문위원회에서 선정하면 독립성이 중요한 사회이사 제도에 위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지금의 사회이사가 비리 문제에 책임이 있다며 이번 충돌을 곱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진일보한 방향으로 설계가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이사들은 대구은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책임자들이기 때문에 발언권이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됩니다. DGB 금융지주는 오는 19일에 선진화 방안을 이사회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투명한 경영이라는 원칙에는 뜻을 같이 하지만 방법은 어떻게 할지를 두고 금융지주와 은행 사회이사 간의 합의점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 남구의 환경미화원들이 밤에 치우던 쓰레기를 낮에 걷어가면서 곳곳에 쓰레기가 쌓이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일은 새벽에 하니까 돈도 새벽 근무로 쳐서 달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생긴 일입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남구의 한 주택 골목. 평소와 달리 곳곳에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청소차가 좁은 골목길에 들어서면 다른 차도 가다서기를 반복해야 합니다. 좀 많이 더럽죠. 보기에도 안 좋고 일단 낮에도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당연히 버려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더 버리는 것 같아요 지금. 보통이면 새벽에 청소했지만 이번 주부터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대구 남구 환경미화원들이 내년부터 야간 수당을 주겠다고 구청이 약속하지 않으면 계약서대로 일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남구청과 계약한 민간위탁 용역업체들의 계약서를 봤더니
모두 근무 시간은 오전 6시에서 오후 3시까지. 조기 출근과 조기 작업은 엄격하게 제한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두 새벽 2시부터 출근해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소각장이나 매립장, SRF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정상적으로 6시에서 8시 이때 정상적으로 열어주시면은 우리가 이제 뭐 6시부터 일을 해갖고 갈 수도 있지만은 지금은 뭐 새벽 3시부터 열어가지고. 사실 이런 상황은 올해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야간 수당 문제가 불거지자 당시 임병원 남구청장은 야간 수당 책정을 검토하겠다고 공문을 통해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구청장이 바뀌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겁니다. 전국에서 제일 바닥을 기는 재능력을 갖고 있는 남구가 이제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한풍이 이렇게 팍 올라가니까. 현재 대구시 대부분 구군의 환경미화원들이 계약은 주간, 실제 근무는 야간에 하고 있지만 남구와 북구, 서구와 달서구에서는 야간 수당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전파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법을 배우는 찾아가는 어린이 전파교실 행사가 성주 대가초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대구 전파관리소는 전파 자원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어린이 31명을 대상으로 무선 모형 자동차 경주와 무전기 사용 체험, 전파 방향 탐지 등 체험학습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대구 전파관리소는 오늘 16일에는 의성 단촌초등학교, 24일에는 칠곡 가산초등학교에서 행사를 합니다. 미디어 환경 변화 가속화와 정부의 무관심 속에 지역 지상파 방송이 존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강력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이를 감시 견제하는 언론, 특히 지역방송이 제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미디어랩법 제정으로 종편이 등장하면서 지상파 3사의 광고 매출은 불과 5년 만에 4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마저도 서울과 나눠야 하는 지역 지상파는 감소폭이 더 컸습니다. 매출 감소는 인력 감축과 제작비 축소로 이어졌고 질 좋은 콘텐츠 제작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상황을 방관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언론 생태계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언론조차 매우 불균형스럽고 그리고 지역의 언론 또 여론 형성은 말라비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안으로 지역방송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지역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통위와 공영방송이사회에 지역 인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방송 정책을 정하는 거버넌스, 특히 방통위가 일정한 관장사항이 될 수 있는 방문진이라든가 그래서 열심히 한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을 진출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더 특히 이사 선정에 있어서는 지역성이 더 대표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 설비 투자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과 더불어 무리한 UHD 전환이 재벌들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방송사들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에서 사업 차질도 우려되기도 하고요. 지역 방송사는 시설 투자에 엄두도 못 내고 객관적으로 이 사람 시기 조절 등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닌가. 도울 수 있는 한 돕겠고 프로그램에만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통신 장비나 이런 거에 투자하는 건 좀 나중에 하더라도 유명무실한 지역방송 발전 위해 위상을 높이고 신문처럼 지역방송을 위한 발전기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까지 이번 국감에서 나온 여러 지적사항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선 여부가 현 정부의 지방분권 구현이라는 국정기조 실현 의지를 살펴볼 계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디영입니다. 2015 시즌을 끝으로 가을을 조용하게 보내고 있는 삼성 라이온즈가 올해도 역시 포스트 시즌 진출에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토요일 마지막 홈 경기를 남겨두고 있지만 다음 시즌을 바라봐야 할 삼성의 초라한 현실에 팬들의 실망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올 시즌 실패의 원인과 대비책을 정리했습니다. 서건 기자입니다.
가을 야구는 물론 한국 시리즈가 당연했던 사자들의 시간은 이제 옛 이야기가 됐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올해도 투타 모두에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선발이 역시 제대로 경기를 잘 못 만들어 주니까 삼성이 이제 연승 분위기를 못 하고 장타력 부분에서 삼성은 피홈런은 많이 맞고 반대로 이제 홈런은 적으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투타의 불균형이 조금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김한수 감독 부임 이후 강조했던 내부 경쟁과 새로운 선수 발굴은 높은 점수를 주기 힘듭니다. 올 시즌 합류한 젊은 투수들의 활약이 그나마 위안거리. 다가오는 시즌은 그런 만큼 내부 경쟁을 통한 치열함이 절실한데요. 그 선수의 플레이를 같이 저도 이제 한국 야구를 보면서 많이 봐왔거든요. 네,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많이 배워야 할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같이 힘을 합쳐서 네, 좋은 내야수가 되고 싶습니다. 시민운동장을 떠나며 영광까지 모두 잃어버린 듯 초라한 성적을 거듭하고 있는 삼성. 아직 한 번도 포스트 시즌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곳 삼성 라이온즈 파크의 빼앗긴 가을이 다음 시즌엔 함께할 수 있을지. 이번 겨울 삼성을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돼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대구 신공항이 옮겨갈 최종 이전터 선정을 올해 안에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연말까지 대구 신공항 이전터 최종 선정을 촉구하는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8월 말 경상북도를 비롯해 군위군, 의성군과 협의한 뒤 올해 안으로 최종 이전터를 정하기 위해 국방부와 실무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만 한국당 전 최고위원의 구속을 결정할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오후 2시 30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에 관여한 혐의로 어제 이재만 전 최고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대규모 착신 전화를 개설해 중복 응답을 하도록 지시하고 대학생들을 사전 선거 운동과 모바일 대리 투표에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최측근과 사립대 교수, 선거 캠프 관계자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민주노총 대구 지역 본부원들이 삼성 편을 들면서 노조를 탄압했다는 의혹이 있는 권혁태 대구 고용노동청장 퇴진을 요구하며 청장실을 점거해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에 따르면 임성열 수석 부본부장 등 민주노총 관계자 9명이 오늘 정오쯤 권 청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청장실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권 청장은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를 탄압하는 등 중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정의당과 민중당 대구시당은 성명을 내고 권 청장의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10분쯤 대구시 달성군 하빈면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불이 나 5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 헬기 1대와 소방차 30여 대가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플라스틱과 폐비닐 등이 불에 타면서 연기가 많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경북 김천시 남면 KTX 경부선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명이 서울발 부산행 KTX 405호 열차에 치였습니다. 코레일과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갑자기 한 명이 철로에 뛰어들어 달리던 KTX 열차에 치여 숨졌고 열차는 40여 분 지연 출발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숨진 사람의 신원을 파악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 확정된 봉화 엽총 살인사건 피고인 김모 씨의 공판 준비기일이 오는 19일로 확정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정식 재판에 앞서 공소 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김모 씨는 지난 8월 물 사용 문제와 민원 처리 등의 불만을 품고 공무원 2명을 엽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인구 감소로 소멸위기 가능성이 높은 경북의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윤재욱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 공무원은 2013년 이후 9,415명이 증가했습니다.